함께여도 늘 곁에 있는 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버텨야만 했던 시간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날들. 오늘 사연은 누군가를 버리고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자기 자리를 다시 세운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서는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한지수의 하루는 다른 가족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지수는 조용히 부엌불을 켰습니다. 윤세별의 유치원 준비와 하루 일정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정리됐습니다. 거실은 어젯밤 그대로였습니다. 윤민재의 외투가 소파에 걸려 있었고 신발은 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흔적만 보고도 민재가 늦게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 방 문을 열자 세별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세별아, 일어나야지. 아이는 눈을 비비며 앉았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밥만 올라왔습니다. 세별은 숟가락을 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지수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먼저 나가셨어. 유치원으로 향하는 길,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치원 담임교사였습니다. 지수는 잠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최근 집중 상태와 생활 태도에 대한 짧은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관리비 미납 안내 문자였습니다. 지수는 날짜를 확인하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재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김현숙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현숙은 지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요즘도 상황이 안 좋아. 민재가 생활비 아직까지 안 줬어.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생활비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 저녁 무렵 동생 한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수는 답장을 미루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윤민재가 들어왔을 때 집안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민재는 아이 방 쪽을 힐끗 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셋이 살고 있었지만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끝내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조용했지만 이미 일상 속에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식탁 위에 쌓인 봉투들을 한 장씩 펼쳐놓았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유치원비 안내장이 날짜 순서대로 놓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교에 빠진 항목이 무엇인지 지수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몇 개월 동안 통장 내역에는 생활비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던 윤세별은 봉투들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지수는 봉투를 아이 쪽에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들이야. 아이에게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내려준 뒤 지수는 은행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잔액은 빠듯했고 카드 결제일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숙은 한숨부터 내쉰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번 달에도 민재는 아무 말 없어? 지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언니, 아직 아무 말도 없어. 오후에는 유치원 담임교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행사비와 준비물 안내였습니다. 지수는 메모를 하였지만 머릿속에서 계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민재는 늘 그렇듯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세별 아빠, 생활비는 언제 줄 수 있어요? 벌써 몇 달 동안 생활비 못 받았는데 혹시 잊어버리거나 한 건 아니죠?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잊어버리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다음 달에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동생 한지혁이 집에 들렀습니다. 말없이 집안을 둘러보던 지혁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지수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새별이 간식 사주라고.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봉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적금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생활은 멈출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비어간 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선택을 하고 감당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뿐이라는 사실을요. 토요일 아침 한지수는 부엌에서 물을 올리다 현관 쪽을 먼저 살폈습니다. 윤민재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민재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없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세별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또 나갔어요? 지수는 아이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있으시다고 먼저 나가셨어. 그 말이 약속이 아니라는 걸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주말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아이와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민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걸 먼저 떠올리게 된 자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김현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숙은 지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황을 짐작한 듯 말했습니다. 주말인데 새별이랑 있는 거야? 민재는 어디 갔어? 지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언니,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 집에 돌아오자 윤세별은 혼자 색연필을 꺼내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옆에 앉아 종이를 펴주었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민재의 어머니 박선자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아직도 안 들어왔니? 네. 어머님, 아직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박선자는 짧게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말에 좀 나가 놀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니?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애도 어리고 아빠의 손이 필요한데 같이 집에 좀 있어야 하지 않아요? 지수의 말에 박선자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애는 내가 잘 보고 있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마. 통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명해도 돌아오는 말이 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수는 시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요?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좀.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답의 내용보다 반복되는 부재가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지수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말은 늘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비우고 남은 사람들만 하루를 채우는 방식으로요. 한지수는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걸린 윤민재의 외투를 옷장에 넣기 위해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평사와 다르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외투를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PC방 상호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 다른 이름도 보였습니다. 성인 오락실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몇 장의 구겨진 영수증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으로 이어져 있었고 최근까지 다닌 걸로 보이는 영수증들도 보였습니다. 지수는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두었습니다.
시간대들을 하나씩 확인하자 민재가 집에 없던 시간들과 겹쳤습니다. 집에는 야근이다, 회식이 있다라며 집에 없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열어봤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시기와 지출 기록이 같은 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현숙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영수증들이 그대로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곧바로 현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는 테이블을 바라본 채 통화를 받았습니다. 현숙은 상황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활비 안 주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생활비 안 주던 이유가 이거였었나 봐. 통화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한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숙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누나, 현숙 누나한테 들었는데 이건 그냥 게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수는 그 말이 정확하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민재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그대로 둔 채 그를 기다렸습니다. 민재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짧게 물었습니다. 그걸 왜 꺼내놨어? 지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민재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끔 들른 거야. 지수는 영수증을 하나 집어들고 날짜를 짚었습니다. 이건 가끔이 아니잖아요. 날짜들을 봐요. 여러 날 계속 그랬잖아요. 민재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돈도 시간도 선택도 이 집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한지수는 아침 일찍 유치원 가방을 정리하다가 알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날에도 읽었던 내용이었지만 오늘은 글자가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수업 중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잦아졌고 혼자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오전 유치원에 들렀습니다. 담임교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거나 질문을 받아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일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수는 차 안에서 한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 반복되는 부재, 아이의 표정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세별은 혼자 바닥에 앉아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모양을 만들다 접었다 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가 옆에 앉아 세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그때 갔던 학원 계속 다니면 안 돼? 지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학원에 계속 다니고 싶어. 왜? 세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재미있고 그냥 친구들 있어서 좋아. 지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시간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새별이가 원하면 계속 다니는 거야. 그 말에는 조건도 미루겠다는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김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임교사 이야기와 아이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현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건 그냥 애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새별이가 보내는 신호야. 저녁 무렵 동생 한지혁이 잠깐 들렀습니다. 지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혁은 아이가 있는 쪽을 한번 보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나랑 새별이가 감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새별이는 아직 애잖아. 밤이 되어 윤민재는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재우고 식탁에 앉아 유치원비와 학원비를 다시 적었습니다. 금액은 빠듯했지만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하루와 마음이 직접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지수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으로 향하지 않고 미리 예약해둔 상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전날 밤 정리해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생활비가 끊긴 시점이 표시된 메모였습니다. 오늘은 더 미루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질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생활비와 교육비는 누가 부담해 왔는지, 남편의 귀가 시간과 생활 패턴은 어땠는지를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오자 오히려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김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숙은 지수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숙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혼자 참고 버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 한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다녀왔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누나. 저녁에 잠깐 들을게. 그 한 줄만으로도 지수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민재의 어머니 박선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자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만 왜 오질 않니? 민재는 원래 바쁜 애니까 그렇다 쳐도 너는 새별이 데리고 와야 할 것 아니야?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민재 씨 집에 거의 안 와요. 와도 늘 늦게 오고요. 박선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남자들 바깥 일하는 사람이니 늦거나 집에 못 올 수도 있지. 뭘 그러니?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지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안부 전화도 뜸하고 본가에도 자주 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선자 역시 알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대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그래도 지금은 새별이가 먼저예요. 박선자의 목소리가 바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애 키우는 집이 다 그렇지. 그걸로 빠질 핑계 대지 말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지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박선자는 말을 끊듯 덧붙였습니다. 괜히 네가 일을 키워서 너희 집 문제 만드는 거야.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바뀌지 않을 대화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통화를 짧게 마쳤습니다. 저녁 무렵 한지혁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누나 혼자 버티라고 넘길 일은 아니야. 잠시 뒤 윤민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정리한 거야. 지수는 아이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유치원에서 들은 말, 학원비와 생활비 공백, 주말마다 반복되던 부재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민재는 중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지수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숙의 말, 지역의 시선, 박선자의 반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민재의 얼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정리는 이미 시작됐고 이 선택을 미루지 않겠다고요.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된 뒤 한지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아 있다가 윤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연결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건조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피하듯 대답했습니다. 오늘 좀 늦어.
무슨 일인데 그래?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전화를 끊은 뒤 민재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다가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이 평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한지수와 김현숙이 앉아 있었고 한지혁은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현숙을 보자 바로 말했습니다. 현숙이 누나 왔네.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처남은 또 웬일이야? 갑자기 우리 집엔 왜 다 모여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누나 무슨 일인데 우리 집에 있는 거야? 현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지수가 집에 와달라고 연락했어. 그때 안쪽 방에서 윤세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현숙을 보자 아이의 표정이 먼저 풀렸습니다. 세별이는 현숙을 친이모 이상으로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외투를 들며 말했습니다. 세별아, 이모랑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세별이는 지수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모랑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도 돼요? 지수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모랑 다녀와. 언니 부탁할게. 현숙과 세별이 집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민재 씨. 앉아. 민재는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받으려다 망설이자 그동안 조용히 서 있던 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매영, 지금은 전화 받는 자리 아니에요. 전화는 나중에 하세요. 민재는 잠시 지혁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설명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결론만 말하려고 불렀어. 민재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뭔데 이렇게까지 해? 그때 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매영,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누나가 몇 번이고 매영에게 또 사돈 어르신에게 말씀드렸었고, 사돈 어르신은 매형 감싸기 바쁘셨고, 또 매형은 밖으로만 나가셨잖아요. 이 상황을 세별이랑 누나가 감당할 일도 아니에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려고 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 한 통에 불려와 앉은 이 자리에서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마음으로 끝낸 일을 오늘 밤 말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윤민재는 멍하니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계속해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한지수가 작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윤세별은 이모 김현숙과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들고 있었고 주변 눈치를 보며 김현숙의 손을 더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나가려던 지수를 붙잡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야 하는 거야? 지수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정리하는 거야. 세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지수는 아이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현숙 이모네. 엄마랑 세별이 둘이서 다시 시작하러 가는 거야. 현숙이 아이의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 말고 이모가 옆에 있을게. 지혁아 뭐하니? 누나 짐 들어주지 않고 얼른 차 트렁크에 실어줘. 현숙의 말이 끝나자 지혁은 서둘러 누나 지수의 트렁크를 자신이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윤민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윤민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윤민재의 어머니 박선자였습니다. 엄마, 박선자의 목소리가 곧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너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지수는 왜 전화를 안 받는데? 민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집인데 엄마 지수랑 새별이가 집을 나갔어. 수화기 너머에서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애를 데리고 나갔다고? 민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응,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박선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말 한마디에 집이 이렇게 뒤집힐 줄이야. 며느리가 감히 애를 데리고 나가? 민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박선자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네가 아빠 노릇 제대로 했어? 민재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선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그러게 잘하지 그랬니?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책임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대신 감당해주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현숙의 집에서 새별은 어제 현숙과 사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 좋아요. 현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이모랑 여기서 다 같이 살자. 지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잘했어, 진짜로. 지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지수는 아이를 재운 뒤 창가에 섰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대신 살아주던 역할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수와 새별에게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가족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별이와 현숙이 집에 머문 지 며칠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윤민재와의 이혼을 여전히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앞세워 끝까지 싸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자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박선자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보자. 이제는 서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마지막으로 협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안쪽 자리. 박선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많이 달라졌어. 요즘은 집에도 일찍 들어가려고 하고. 지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요? 박선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없으면 우리 민재가 어떻게 살겠니?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하나를 지웠습니다. 이 자리는 민재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니구나. 박선자는 곧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별이는 또 어떻고? 애가 불쌍하지도 않니?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기준으로 협의 이혼으로 하자고 민재 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며칠 만에 사람이 바뀌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재 씨에게 이미 말했어요. 협의로 하자고요. 그 말이 끝나자 박선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이혼을 꼭 하겠다면 말리진 않을게. 지수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방향이 꺾였습니다. 대신 박선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애는 두고 너 혼자 나가.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선자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새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 애 윤씨 집안 씨 아니니? 지수는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제가 엄마라는 건요. 박선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니까 그러는 거잖아.
애 데리고 나가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셈이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수의 마음에서 협의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라 아이를 조건으로 건 협상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말, 전부 아이를 위한 말은 아니네요. 박선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두고 나가라. 아이를 집안 소유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이혼을 막기 위해 지금처럼 행동하시지 마시고요. 박선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지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님, 그만할게요. 박선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지수는 돌아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협의로는 절대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카페 문을 나서며 지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의 이혼 중단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윤 씨 집안 씨라는 표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방 문 앞에 섰습니다. 잠든 새별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히 참은 게 아니었어. 이제는 끝까지 갈게. 그날 한지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혼은 선택이었지만 재판은 필연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통화 이후 시간은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끝날 일이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지수의 휴대전화에는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차곡차곡 쌓였고 집에는 등기 우편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윤민재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답변서를 미루려 했고 박선자는 그 사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는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수록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받을수록 확신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도 윤세별의 하루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숙의 집에서 잠을 자고 유치원에 가고 간식 시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웃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아이 앞에서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고 현숙은 그 옆에서 빈틈을 메웠습니다. 동생 한지혁은 짧게 묻고 짧게 도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떼는 날에는 함께 가졌고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마움 대신 더 단단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지수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몇 주까지나 첫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날짜를 확인한 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아니라 기록이 판단되는 단계였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원고석에 앉았고 윤민재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 변화가 책임을 대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방청석 앞줄에는 박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이 서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였습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 사유, 아동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리고 분쟁 과정에서 오간 발언과 태도까지 한 항목씩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지수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고 김현숙의 진술서와 한지혁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일상, 생활비 공백,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아이를 분리해 보호해온 과정이 빠짐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판사는 윤민재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답변서 내용과 현재 입장을 확인했고 민재는 끝까지 이혼 자체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태도는 사랑이 아니라 놓치기 싫은 체면과 주도권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지수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결정적 녹취의 제출을 예고했고 판사는 다음 기일에 해당 증거를 포함해 심리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정의 공기가 한층 더 묵직해졌습니다. 박선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이제는 집안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법정으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지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첫 기일은 결말이 아니라 결말을 향해 가는 가장 정확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현숙이 법원 앞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수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본 뒤 낮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이제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어. 지혁도 짧게 말했습니다. 누나, 끝까지 가. 새별이랑 누나는 우리가 지킬게. 지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그 사람이 던졌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걸요. 지수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유치원에서 온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새별이가 친구와 블록 놀이를 했다는 짧은 소식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알림을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은 멀고 차가웠지만 지수가 지켜야 할 이유는 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첫 기일 이후에도 한지수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윤새별의 유치원 가방을 챙겼고 아이의 겉옷을 입혀 현관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등하원은 김현숙이 맡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현숙은 시간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지수는 그 점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데려다 줄게. 현숙의 말에 새별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변화가 불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다고 해서 회사에 가지 않을 수는 없었고 아이의 생활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고 퇴근길에는 다음 기일에 제출할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현숙은 새별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원 후에는 간식을 챙기고 학원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는 일하는 중이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한지혁은 필요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서류 발급이 필요한 날에는 함께 가졌고 지수가 재판 준비로 늦어지는 날에는 아이와 현숙을 대신해 저녁을 챙겼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민재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이혼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고 답변서 제출도 늦어졌습니다. 박선자는 그 틈에서 아들을 붙잡고 말을 얹었습니다. 아이 이야기, 집안 이야기, 그리고 체면 이야기를 섞어 결정을 미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그들의 사정에 맞춰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지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날짜를 확인하고 서류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일은 감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지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새별은 현숙과 함께 유치원에 갔고 지수는 회사에 연차를 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정 공기는 첫 기일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원고석에 앉았고 윤민재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그 변화가 책임을 대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방청석 앞줄에는 박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긴장된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이 자리에 오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판사는 지난 기일의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수 측 변호사가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모친 박선자와 원고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재판정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판사의 허가가 떨어지자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가라는 말, 아이를 집안의 씨로 규정한 표현, 모성애를 들먹이며 선택을 압박하던 문장들. 그 말들은 설명 없이도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판사는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해당 발언의 주체와 사실 여부, 그리고 그 발언이 아동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박선자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을 보태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윤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의 가족 안에서 나왔고 그동안 자신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이미 필요한 말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해당 녹취를 향후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검토하겠다는 판사의 정리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현숙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새별이 지금 간식 먹고 있어. 걱정 마. 지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고마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이 법정의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도요. 세 번째 기일은 이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날 재판은 말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한지수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시선은 판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미 감정은 이 자리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삶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를 지켜보는 단계였습니다. 윤민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았다 풀었다를 반복했고 증인석을 힐끗 바라보는 시선이 잦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 박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마쳤습니다. 법정에서는 집안의 어른도 아이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증인이었습니다. 판사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한 뒤 원고 측 신문을 허락했습니다. 지수 측 변호사가 일어나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통화 녹취의 당사자인지 해당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박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발언의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가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박선자는 아이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를 걱정했다면 왜 아이의 주 양육자에게 아이를 포기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이의 안정과 그 말 사이의 간극을 차분하게 짚었습니다. 박선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발언이 이혼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작동했는지, 아이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박선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시선은 윤민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판사는 민재에게 해당 발언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왜 제지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이라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추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민재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버텨온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는지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었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현숙은 지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시선에는 이제 충분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영 역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어디까지 아이를 밀어붙였는지가 이 자리에서 명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탤 말은 없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이유는 질문과 답 사이에 모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며 해당 발언과 태도가 양육권과 친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선자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은 사라졌고 기록만 남았습니다. 윤민재는 피고석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던 선택이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한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의 사이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조건으로 삼은 말이 법정의 질문 앞에서 하나씩 해체되는 순간이었고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답이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정리뿐이라는 것을요.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은 곧바로 결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추가 서면이 오갔고 법정에서 오간 말들은 정리돼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누구도 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이미 충분했고 남은 건 판단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수는 날짜를 확인한 뒤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긴장보다는 이제 끝이 보인다는 감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사이 지수의 생활은 현숙의 집을 중심으로 안정돼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수에게 집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있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세별의 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유치원에 가고 돌아오면 간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일상. 지수는 그 평범함이 지금은 가장 큰 버팀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고일 아침 지수는 현숙의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이미 정리돼 있었고 지수는 혼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동생 한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지수의 얼굴을 한번 보고 괜히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원고석에는 지수가, 피고석에는 윤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이제 더 버티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정이 분명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정이 정리됐습니다. 판결 선고는 차분하고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반복된 부재와 책임 회피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히 언급됐습니다. 이어 윤세별의 양육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윤세별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 한지수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지수가 아이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윤민재에 대해서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윤민재는 윤세별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한 달에 2차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판결문에 기록됐습니다.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민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무너졌던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섰던 날과 달리 오늘은 주장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판결이 모두 끝나고 재판정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를 이겼다는 분위기는 없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결과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서 지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지혁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말했습니다. 누나, 하늘에 계신 엄마 아버지가 누나 도와주신 것 같아. 우리 도와주신 것만큼 잘 살자 누나.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누나. 지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숨을 내쉰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와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현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끝났어. 내가 이겼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지수야, 고생 많았어. 얼른 집으로 와. 우리 파티를 해야지.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한 번 더 숨을 고르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누군가를 꺾기 위한 결론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지킬 수 있다는 기준이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수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곁에 남아준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지수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현숙의 집은 이제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이 이어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윤세별은 요즘 말을 많이 합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오늘 먹은 간식 이야기까지 하루를 쪼개서 들려줍니다. 지수는 아이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현숙이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새별이 표정이 달라졌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잠들기 전에 울지도 않아. 현숙은 잠시 아이 방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변화야. 주말 오후 한지혁이 들렀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을 건네고 거실에 앉아 지수와 마주했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본 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안정돼 보인다. 지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숨 막히는 느낌이 없어. 잠도 잘 자고 편해. 현숙 언니가 옆에 있으니 더욱 안정되는 것 같아.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된 거야. 윤민재는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였습니다. 약속은 지켰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데려다 주던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응, 우리 잘 지내. 그 말에는 설명도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돌아서며 아이 손을 잡았지만 계속해서 잡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놓았습니다. 이제는 붙잡을 수 없는 자리라는 걸 가장 늦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선자의 집은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전화할 일도 줄었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집안 이야기를 앞세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박선자는 가끔 사진 속 손주를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연락을 몇 번 해보았지만 신호음만 들릴 뿐 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평범한 저녁 지수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은은한 조명 몇 개를 켜두었습니다. 현숙이 차를 한 잔 내오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별일 없었지? 지수는 컵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별일 없었어. 그래서 더 좋아. 창밖에는 불 켜진 집들과 불 꺼진 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남겨졌고 누군가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지수와 윤세별은 이제 대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자기 몫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 위에서 말입니다. 그 삶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에게 증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민재는 정해진 면접 교섭일에 윤세별을 만났습니다. 늘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였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동안 민재는 몇 번이나 말을 삼켰습니다. 웃고 떠드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쪽이 자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민재는 아이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세별아,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빠 왜? 민재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별아, 엄마한테 가서 말해볼까? 엄마, 아빠랑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볼래? 아이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세별은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한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지수는 아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를 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세별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른들이 이미 결정한 거야. 아이를 재운 뒤 지수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민재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지수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세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세별이한테 다 들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요. 민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애가 원하면. 지수는 낮게 끊었습니다. 그게 왜 세별이가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별이가 원한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수가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민재 씨 잊었나 본데 법원에서 정해진 건 한 달에 2번 아이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 뿐이에요. 한 번만 더 세별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지금 한 달에 2번 만나는 것마저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건 민재 씨랑 민재 씨 어머니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누구의 유책으로 이혼했는지 법원에서 판단 났고 아이에게 확인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민재 씨, 어머님께 저에게 전화 그만하시라 하세요. 이혼했는데 어머니 근황 따위는 알고 싶지 않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했던 말이 스스로에게 돌아와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의 시간은 조용해졌습니다. 게임을 해도 집중되지 않았고 밤이 되면 아이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선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는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몰아붙이던 모진만들은 결국 지금의 자리까지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 뒤 한지수는 앞날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날들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과 자신의 일들로 충분히 바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윤세별은 잃었던 웃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 또래의 웃음을 되찾은 거죠. 잘 웃고 떠들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고 약속들은 잘 지켜졌으며 아이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평온함과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매일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끝에 자연스럽게 남은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 일상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는 걸 지수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참는 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선택한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선을 세웠고 그 선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켜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 사연이 남긴 가장 분명한 결말입니다. 오늘도 기라의 사연 스토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곧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